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일이 좀 많고 바빠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며칠 뒤에는 이제 제가 송광사에서 이제 특강 겸 법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준비한다고 조금 바쁜 와중에 있어가지고 영상도 찍지 못하고 업로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이 좀 겹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든 수행이든 아니면 불교에 대한 궁금한 점이든 아니면 가정 내 어떤 문제 상황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상담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각처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거의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1월 달 좀 따져보니까 손님을 31일 중에 23번, 23일을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목대로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이 되어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21년의 유튜브 개설은 1월 27일 날 했어요. 그러나 1월 27일보다도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첫 영상을 업로드한 2월 5일, 2월 5일이 어떻게 보면 다음 해 유튜브 1년을 결산하고 정리하고 어떤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는 1년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1년에 맞춰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기도 하고 업로드하면서 여러 피드백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결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겠죠. 예, 제가 지난 1년간 원재 스님의 스토리텔링 영상은 총 87개예요. 만약 이번 영상까지 포함시킨다면 모두 88개의 영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책을 내고 또 강연을 하고 한 이유 때문에 제가 맨 처음 시작했을 적에 아마 600여 분 정도로 먼저 시작했을 것 같아요. 거의 맨 처음 시작했을 적에 적지 않은 구독자 수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게 어떤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영상 조회수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현재 2월 4일이거든요. 오늘이 2월 4일에 유튜브 구독자 수는 4027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래 1년에 약간 소박한 목표로 잡은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은 365 곱하기 10 3650명이었어요. 그런데 3650명은 넘게 되었죠.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이만한 결실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간신히 넘어가지고 나름대로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조회수로 보자면은 약간 저도 목표가 있었죠. 영상 조회수가 1만 회를 넘기면 참 잘 나오는 거다. 그런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1만 회를 넘는 영상이 현재까지 이제 2개 정도 87개 중에 2개 정도 나왔고 그 뒤로 이제 9,900회, 9,500회 조회수가 나온 영상들이 앞으로도 있으면서 계속 1만 회 넘는 영상들은 하나 둘씩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가 제가 그 4,000명 정도인데 거기서 1만 회를 넘는다면 분명히 그게 잘 나오는 영상이고요. 최근에 찍게 된 수행해봐야 남는 거 없다. 그 영상은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봉암사에서 정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던 거를 툭 올렸는데 그냥 되게 손쉽게 1만 회를 넘은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되게 공들여 찍은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영상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약간 영향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법문의 깊이라든지 내용이 어떤 평이성이라든지 어떤 친근함이라든지 그런 요소들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연관 동영상 자기가 평상시에 보게 된 동영상과 연관지어서 다른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뜨잖아요. 그럴 적에 아마 수행 관련해서 수행해봐야 남는 것 없다라는 이제 주제였는데
그래서 수행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연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놀랐던 게 이 영상 수행해봐야 남는 것 없다. 이거는 제 시청률이 되게 높았어요. 반복해서 시청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명백함의 일미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쓴 글이기도 한데 그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으로 제작했었는데 그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보신다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거를 듣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뿐만 아니라 사실 제 많은 영상들을 많은 분들께서 재반복해서 들으신다는 것 같아요. 두세 번 정도는 많이 들으신다는 분도 많았던 것 같고요. 많게는 10번, 20번 이렇게 들으신다는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들을 영상이었다면은 그만큼 좋은 영상이 아니었나 하고 저 스스로 이제 만족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도 약간 제가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 수준에서 이게 영상들이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만족할 수 있었다, 흡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스님들이 많이 보신다고요, 제 영상을. 선원에 다니는 이제 구참스님들, 어른스님들께서 제 영상을 보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재 수자가 아주 영상을 잘 찍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격려 같은 거를 좀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또 듣지는 않았지만은 제 도반 스님들, 또 이제 아는 선원에 다니는 수자 스님들께서는 또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일반 불자님들, 제가 댓글로 피드백은 받지는 않았어요. 일반 불자님들이 보통은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는데 스님들께서 귀 기울여서 관심 있게 이렇게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다는 게 같은 수자 입장에서, 수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이제 아마 구독자 수가 앞으로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주제라는 게 수행과 깨달음, 어떤 진리라는 주제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역할을, 제 영상을 꾸준히 찍다 보면은 구독자 수나 영상 조회수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이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랜 동안 계획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점진적인 발전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어떤 남녀 성비를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절집에선 보살님이라고 하죠. 보살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남녀 성비로 하자면은 7대3의 비율인 것 같아요. 여자분, 여자 시청자, 그리고 남자 시청자가 7대3의 비율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분석을 또 해놓더라고요. 연령 및 성별이라는 건데, 연령은 20만 25세에서 34세는 2%,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1%, 제가 이 나이에 속하고 있는데 10 앞에 2%하고 합친다면 13%죠. 젊은 분들이 조금 많이 적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라는 이제 또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가 약간의 진입장벽이 원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함이라든지 어떤 성공의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수자 입장에서 진리에 대한 어떤 본연의 문제를 다루려고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젊은 층에서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어떤 젊은 층의 어떤 생각에 그런 스타일에 맞게끔 딱 마음 수행, 깨달음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연령대가 막상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30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30대 중반 정도는 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20대가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30대 아마 중반 정도가 주류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승복을 잇고 있고 선언에서 정진하는 수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불자님들, 특히나 이제 절에서 정진하시고 공부하시는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연령대부터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만 45세부터 54세까지 이분들이 29.6%, 대략 30%의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최다는 다음이에요. 다음. 만 55세부터 64세. 물론 지금 시절 인연에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55세, 65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삶의 어떤 큰 일을 마치고서 정리해가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은퇴도 65세 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전에 정리하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분들께서 불교 공부에 마음 수행에 깨달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여기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불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과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50대 중반 이후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패턴상으로 50대 중반이 되면은 애들을 대학에 보내게 돼요. 보내게 되고 어떤 굵직굵직한 일들이 다 끝나게 돼요. 약간 빠르게 된다면은 50대 중후반쯤 되면 애들 자녀들을 또 결혼까지 보내게 되죠. 그때부터는 어떤 자기 인생에 집중해야 될 어떤 큰 과제들, 큰 문제 상황들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입시와 결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 불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서야 자신의 마음, 어떤 존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50대 중반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죽음이란 또 문제가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은 또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주변에서 병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40대까지는 좀 그런데 50대부터 확연하게 생겨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삶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삶을 내가 왜 왔는가, 무엇이 바른 삶인가, 뭐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삶의 유한성, 어떤 무한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시기가 저는 50대 중반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 친구들이 40대잖아요. 40대 이제 44, 5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삶의 영역들, 삶의 일들을 처리하는데 너무 바쁜 시기인 거예요. 애들 교육시키고 뭐 중고등학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학원 등록시키고 그러면서 뭐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뭐 하고 문제들 이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 대학을 보내놓고 난 뒤에는 그나마 문제가 턱 쉬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한국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좀 수그러든다고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결혼 보내고 결혼을 시켜놓고 난 뒤에 그제서야 어떤 본인만의 어떤 자유로운 시간을 여유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불교로 들어오게 된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수행하게 된 인연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간 영상을 제가 업로드한 거 구독자 수라든지 아니면 영상 조회수 그리고 시청자의 어떤 남녀 성비나 연령대 비율들을 알아봤는데요. 유튜브 어떤 채널에서 스튜디오에서 팩트에 근거해서 좀 이런 자료들을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총 87개 영상의 조회수가 32만 9,400회예요. 그래서 평균치를 한번 내봤죠. 내보니까 영상 하나당 평균치는 3,786회예요. 4,000명 구독자에 3,786회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거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 구독자 수가 굉장히 올라간다거나 하면은 이 간극이 아마 좀 커질 거예요. 대부분 커지게 될 것이지만은 3,786회도 사실은 큰 조회수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조회수가 물론 한 번 딱 보고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반복해서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회수를 따져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을 시작할 때에는 일주일에 2개 정도 영상을 찍으리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개 정도 올라온 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4월 달이었던가요? BBS 불기방송에서 온전한 나로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죠. 그때 굉장히 바빴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불기방송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고, 물론 이제 2주치를 한 번에 가서 찍기는 했지만은 제 유튜브 영상 따로 올리고 하는 게 바빴던 시기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해 나가서요. 지금 원래는 1년이 52주지요. 52주인데 일주일에 2개씩 정말 했다면 104개의 영상이 올라왔겠는데 지금 88개로 끝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약간은 부족했지만은 바빴던 시기라든지 여러 강연들 뭐 있고 사람들 만난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선전한 게 아닌가라는 저 혼자만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죠. 이 영상 제가 낮감에서 찍어요. 저 혼자 찍는 영상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 카메라도 제가 직접 돌리고 나중에 유튜브 영상 편집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편집도 사실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 촬영을 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주일에 2개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제 영상이 약간 짧은 영상도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20분 내외일 수도 있고 길면은 뭐 4, 50분도 가고 한데 그것들을 편집하고 내용 작성하고 이렇게 업로드하는 거 이런 게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저는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서 셀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많은 스님들께서 좀 유명한 스님들께서는 또 당신들만의 어떤 기반이 있으시고 절이나 단체 기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아마 도움을 받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도반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 말대로 참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은 너무 과도하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완급을 빈도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1년 앞으로의 1년 또 유튜브 영상 작업을 또 목표로 세웠다면은 목표치는 일주일에 2개요. 또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로 작은 횟수가 아니고 1개는 기본적으로 올리되 추가적으로 열심히 해서 2개씩 올리는 걸 약간 목표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바쁠 때는 지난 BBS 불기방송에서 나오게 된 온전한 나로 살기 프로그램을 제가 또 받아서 이제 업로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게 되겠지만 새로운 영상들을 아마 찍어서 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 영상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할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사실 두서없이 좀 했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은 뭐 해볼까? 이거 할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의 영상 작업을 꾸준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체계가 있어요. 어떤 경전이라든지 어떤 이제 어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이라든지 그거를 차례대로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체계를 따라가 볼까 하는데 문제는 제가 하기 싫다는 데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약간 그런 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오늘 뉴스에 뭘 봤고 이걸 얘기해볼까? 해가지고 어록 싹싹싹 뒤져보고 일단 경전 내용도 약간 살펴보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약간 즉흥적으로 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어떤 교재에 의지해서 경전이나 어록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순서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어떤 교육의 입장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 그리고 강의 위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번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수행과 깨달음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 영상의 어떤 특이한 점을 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변화 과정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 같은 것들이 약간의 독특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진솔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점,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년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한 몇 년 더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앞으로 1년 목표도 뭐냐면은 일주일에 2개씩 목표로 하되 하나씩은 꼭 기본으로 하고 종전에 해오던 대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마 중순 무렵이 될 거예요. 올해 중순 무렵 보통 수요일로 제가 잡고 있는데 그 즈음에는 라이브를 꼭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마다 주제를 정하고서 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유튜브나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한번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주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년간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의외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낸 첫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든지 세계일주책 다만 나로 살 뿐 그거를 보시고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그것만 보고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님은 언제라는 이스님은 약속만 하면 누구든지 만나준다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무회가 약속을 잡고 그렇게 오셨었는데 참 여러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종전에 이제 책으로서 저를 접해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책이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성격은 달라요. 첫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고 둘째 세계일주책 다만 나로 살 뿐은 성격은 다른데 제가 왜냐면 목표 타겟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책은 수행하는 사람들 정신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목표로 해서 쓴 것이고 두 번째 책은 그냥 일반인들 세계일주 책으로 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법한 수준에서 그런 일반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평이에요. 그러나 어떤 딜리버리랄까 이렇게 감정, 생각, 행동 같은 걸 전달하는 수위는 조금 편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각자 어떤 좋아하는 책도 다를 수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또 수행의 과정에 있는 분들께서는 첫 책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보면 첫 책이 거의 2배수에 되는 것 같고요. 세계일주 책이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예, 뭐 시절 인연이 코로나라는 인연도 그렇고 뭐 여러 인연들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인연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예상했던 인연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맞게끔 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오시면서 어떤 종류의 감화를 받고 변화를 하고 어떤 느낌이 찾아오고 그런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과 영상 만남이란 것들이 아무래도 좀 다른 성격과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책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문체, 어떤 생각, 사고들을 엿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좋아요. 좋긴 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는 그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상에는 그냥 글 생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투도 나오잖아요. 표정도 나오고 제스처도 나오고 눈빛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좀 통합적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받게 되는 느낌이 어떤 책보다는 좀 더 강렬할 수가 있고 직접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상책보다 정말로 큰 느낌으로 오게 되는 것은 큰 감으로 오게 되는 것은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저와 만난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로든 낮감에 수도함에 낮감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와 만나셨을 수도 있고 강연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가까우신 분들께서는 뭐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바깥에서도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만남의 원칙으로 삼게 되는 건 뭐냐면은 먼저 그 만남의 인연은 제가 먼저 여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와셔서 그 인연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저의 글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서 서울 오시면 부산 오시면 연락 주세요 하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분들께 연락을 드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의 시작은 뭔가를 보고 느끼고 배우셨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시장을 먼저 열어주셔야지 저도 나중에 그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은 정말 이제 글과 영상 법문 같은 것이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은 직접 만남을 통해서 느끼시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년 동안 수도함에 찾아오셨는데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공부, 수행 점검도 하시고 사는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커피 내려드리면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만 잡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한 경우는 제 원칙대로 하루에 한 분, 한 팀만 만나거든요. 두 팀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제 조언을 해드리고 수행에 대한 어떤 저희 경험들을 나눠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 노력들도 그렇게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자주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그렇게 좀 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여기 수도함이 대중교통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렇게 KTX 타고 다시 콜밴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세요. 참 저도 산골에 사는 중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오시나 하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공들여 오셨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화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끝나고 난 뒤에는 제가 김천역까지 KTX역까지 그렇게 태워다 드리려고 저도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정성도 참 대단하시지만 저도 그 정성에 맞게끔 저도 최대한 호의로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공부인들이 또한 이제 수도함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 말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예요.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 이 수행이나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보, 설명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스님 같은 경우도 조주스님의 무자 공부를 하는데 무라고 이제 소리만 내면 되는 줄 알았대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라고 하셨지? 저 뜻이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깊은 의심을 키워가면서 그것이 의정이 되고 의단이 되고 점차로 커지는 게 목적인 건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수행 방법, 단계 그러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 같은 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하고 있으면 된 줄 알았대요. 그러나 지금은 수행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의해야 될 점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가나선 수행뿐만 아니라 조사선의 어떤 수행 방식도 제가 불자님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가고 있고 또 윗바자나나 어떤 자기 인연에 맞게끔 강경이라든지 절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은 무엇이 뛰어나고 좀 열등한 수행이지 그런 건 없어요. 자기 인연에 맞게끔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깨달음의 길로 안목이 열리는 길로 그렇게 인도한다면 그것이 좋은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나 수행을 조사선을 그렇게 수행을 했지만은 이것만 반드시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수행법들을 접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선지식들을 접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유튜브 시대죠. 유튜브에는 수많은 선지식들이 나와서 당신들만의 법문을 펴고 있어요. 물론 어떤 선지식이 얼마만큼 좋다, 뛰어나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역량이 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법문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실되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애쓰는지, 저 사람의 공부가 어떤지는 개개인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영상을 보는 것도, 그러면서 수행이 이렇구나 익혀가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영상을 보는 것에만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분이 계세요. 지난 3년간 유튜브 영상을 다 보신 거예요. 선에 관한 어떤 스승님들, 어떤 제가 법사님들의 영상들 싹 다 보고, 어디 또 수행단체 얘기도 싹 다 보고, 심지어 수행단체 뭐 약간 규정되지 않은 데도 싹 다 보고 하면서 여러 지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수행에 대해서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 이 천하에 날것으로 이렇게 탁 펼쳐지는 때가 없어요. 까발려졌다고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 수많은 지식들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는 건 참 많아. 왜냐면 3년 동안 유튜브 영상을 엄청 보셨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아는 게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정리가 되고 자기 살림화가 됐다면은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정보들을 많이 접한 거야. 그러니까 지식의 체계로 세운 거야. 그리고 수행의 과정이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죄다 안다 하지만은 내가 실제로 그런 과정에 있는가? 정말 여기서 하나의 튼실한 기반을 쌓았는가? 그거는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서 정보를 취합하고 깨달음이 이렇고 이렇게 이해를 쌓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해일 뿐이지 자기의 삶으로 펼쳐지지 않는 이상 아르마리로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살림이 되려거든 자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반.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 없이, 이 기반 없이, 이 선정에 대한 바탕이 없이 이해 수준만으로 이것이 법이 이렇고 깨달음이 이렇고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대부분 찾아온 분들이 그래요. 뭔가 이해는 했어. 많이 들었어. 근데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왜냐하면 이해 수준에만 머물렀으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생각이, 논리가, 개념이나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밑바탕에 힘을 또 키워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게 수행인 거예요. 반드시 좌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간화나 선만을 뜻하지도 않고요. 윗바상하든 절이든 강경이든 자기 인연에 맞게끔 꾸준히 노력해야 될 수행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릇들을 키우면서, 이 역량들을 키우면서 그게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살림살이로 원흉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이해만 유튜브로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살림살이로 눈앞의 경계로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수행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눈밝은 선지식에 의지해서 본인이 물론 제대로 공부 길을 가고 있고 그런 꾸준한 연습 과정을 했다면은 물론 선지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바른 길을 가왔다고, 이거는 충분하지 않냐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충분했다면 저를 찾아올 일이 없다고. 거기서 이제 말문이 막히시는데, 그렇죠. 안 익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선정, 어떤 경험의 기반이 적었던 것이기도 하죠. 이 공부는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는 사람을 만나면서 완성이 됩니다. 이거 중요 마크예요. 중요 마크. 사람 만나야 돼요. 방구석에서 유튜브 본다고 해서 이 공부가 완성이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사람을 겪으면서
여러 삶의 문제들에서 이 완성도가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 경험이나 수행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이 부족한지는 스스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선지식이 누구냐?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연에 맞는 선지식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선지식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적에 선지식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떤 선지식의 법문이 참 마음에 들었고 이 공부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이것이 참 맞는 것 같다면 직접 찾아가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나타났다면 책을 통해서 나타나도 상관이 없고 어떤 수행 단체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자기의 공부 경계들을 드러내놓고 그거를 점검해가면서 어떤 종류의 믿음, 신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없다 하면 이제 나와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믿고서 자기를 믿고 내맡겨가지고 한번 수행을 열심히 해보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구석 수행자면 안 돼요. 방구석에서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키보드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 피력을. 삶의 경계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실제로 그렇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방구석에서 탈출하시라고. 방구석에서 탈출해야만 이 공부가 정말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제 도반 스님들과 우리 선화에서 공부하잖아요. 선화에서 공부하고 하지만은 선화에서 공부하는 최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선원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선원을 나가는 거라고요. 선원에서 좌복 지키고 앉아있는 게 결코 그것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살림으로서 자기 공부로서 완성이 된다면 선원 자복을 탁 털치고 나가서 삶의 경계에서 자유로워지, 그게 진짜 공부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이 공부는 사람 만나서 완성이 되니까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도반들이 있어서 어떤 공부의 경계들을 서로 이제 탁마해 가면서 가는 것이 바른 공부의 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유튜브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하지만은 그것들을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사람과 어우러지면서 삶의 경계에서 자유로워야지 그것이 진짜 공부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방구석을 탈출하시라고, 그리고 삶의 경계에서 자유로워지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유튜브 제 활동, 원재생의 스토리텔링 1년 활동을 정리해 보면서 유튜브의 장점도 있겠지만은 중국에는 사람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자체는 훌륭한 정보의 소스예요. 수행의 과정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계기이기도 하고요. 이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발판 삼아서 삶에서 자유롭고 사람 사이에서 이제 원만한 사람이 되셨으면, 그런 수행자가 되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도 이제 1년간 또한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또한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 찾아오면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간 잘 부탁드리겠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